안녕하세요. 화학과 최소은입니다. 저는 카파 나노 와이어에 폴리도파민을 코팅하여 이산화탄소 전기적 환원에 활용하는 연구를 신권수 교수님 지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에서 실험에 관련된 서론을, 두 번째로는 실험에서 사용한 스킴을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합성한 물질의 성질을 분석하고 실험 결과와 함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디스커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기체가 증가합니다. 지구의 온도는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기체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다른 유용한 화합물로 변환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환경 보호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중 일렉트로캐탈리시스는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시키는 방식으로 공정 조건이 온화하며 금속 촉매에 따라 기체 생성물의 선택성과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 분야입니다. 금속 촉매는 금, 은, 아연, 구리 등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구리는 값이 싸고 촉매로서 다양한 탄화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구리는 생성물에 셀렉티비티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서 구리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펑셔널라이즈하여 사용됩니다. 특히 올거닉 물질로 표면을 코팅해 안정성과 생성물의 선택성을 높입니다. 구리의 표면 물성을 바꾸기 위해 최근 도파민, 산화 그래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등으로 코팅하는 실험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구리 나노 와이어를 도파민으로 표면 코팅하는 연구를 합니다. 도파민이 이산화탄소 환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조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은 페놀릭 하이드록실 그룹과 아미노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페놀릭 하이드록실 그룹은 이산화탄소가 구리 전극 표면에서 환원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간체가 되었을 때 이 중간체와 수소결합을 하여 중간체를 표면 위에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 그룹은 전해질로부터 수소를 포획하여 일산화탄소 중간체를 하이드로네이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DA로 코팅시킨 구리 표면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탄화수소로 환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도파민의 작용기 역할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도파민을 코팅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스킴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도파민을 프로틴, 펩타이드, 폴리머, 나노파티클의 표면에 원팟으로 코팅하는 스킴입니다. 도파민을 물에 분산시키고 pH 약 9.0에서 3시간 내지 24시간 쉐이킹 시키는 스킴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며 저 또한 이 스킴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구리 나노 와이어 합성 실험 방법입니다. 15몰 농도 NaOH 80ml에 0.2몰 농도 카파 나이트레이트 2ml를 넣어줍니다. 곧이어 에틸렌 다이아민 600 마이크로리터와 하이드라진 54 마이크로리터를 넣어줍니다. 이때 에틸렌 다이아민은 구리 나노선이 올곧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이드라진은 구리 프리커서를 환원시키는 환원제 역할을 합니다. 이후 60도에서 1시간 반응을 시켜주고 3차 증류수로 정제를 해줍니다. 색 변화는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도파민을 코팅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앞서 합성시킨 구리 나노 와이어 10mg 기준 3차 증류수 20ml에 분산시킵니다. pH는 9.0으로 맞춰준 뒤에 도파민 1mg을 넣어 24시간 동안 룸 템퍼러처에서 200rpm으로 쉐이킹 해줍니다. 색 변화는 그림과 같이 붉은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다음은 촉매 용액 준비 방법입니다. 합성한 분말 촉매 10mg 기준 1ml 에탄올과 40마이크로리터 나피온 솔루션에 용해시킨 뒤 10분간 울트라소니케이션하여 촉매 용액을 준비합니다. 촉매 용액은 가로, 세로 각각 0.5cm 그리고 2cm인 카본 페이퍼에 앞뒤 총 100마이크로리터를 올리고 2시간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셀은 H 모양을 갖는 H타입 셀을 사용합니다. 양쪽 셀 사이에 나피온 양성자 교환막이 있습니다. 오른쪽 셀은 0.1몰 농도 포타슘 바이카보네이트 50ml 용액하에 상대 전극으로 플래티넘 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왼쪽 셀은 0.1몰 농도 포타슘 바이카보네이트 40ml 용액하에 작업 전극과 AgAgCl 기준 전극을 위치시켰습니다. 왼쪽 셀에는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20sccm에 일정한 유속으로 유입되게 합니다. 작업 전극은 포텐쇼스택과 연결되어 일정한 전압을 줍니다.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 기체 생성물은 왼쪽 셀에서 곧바로 루프를 통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이동되어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실험에서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 패러데이 이피션시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나오는 그래프의 피크 면적, 흘려준 전류 등을 고려한 효율로 퍼센트 단위로 나타냅니다. 합성된 구리 나노와이어와 PDA로 코팅한 구리 나노와이어의 표면 특성을 알기 위해 찍은 샘 사진입니다. 같은 스케일로 사진을 찍었으며 왼쪽인 구리 나노와이어는 겉면이 매끄러운 반면 PDA로 코팅한 오른쪽은 거친 표면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DA를 올렸음에도 와이어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스케일로 관찰하였을 때입니다. 둘 다 100나노미터의 직경을 갖지만 PDA를 코팅시킨 쪽의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도파민이 표면에 불균등하게 올라간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EDS 사진입니다. 왼쪽 구리 나노와이어에서 와이어의 형태대로 구리가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도파민을 코팅한 구리 나노와이어이며 또한 와이어의 형태대로 구리가 분포하고 있고 도파민을 확인하기 위해 질소 그리고 탄소의 분포도 확인하였습니다. 분포를 나타낸 각 사진의 좌측 하단에 어떠한 원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지 기입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이 구리, 초록색이 질소, 하늘색이 탄소입니다. 양쪽 그래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가장 큰 피크인 X축이 1.8kEV 때의 피크는 시료를 올려놓는 기판으로 사용한 실리콘에 의해 나타납니다. 이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왼쪽 구리 나노와이어는 구리에 대한 피크만 보이는 반면 PDA를 코팅한 쪽은 도파민의 구성 원소인 탄소, 질소, 산소의 피크가 함께 보입니다. 다음은 X선 회절 XRD 그래프입니다. 합성된 구리가 0가인지, 1가인지 또는 2가인지를 판별하고 PDA를 코팅한 뒤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왼쪽의 스탠다드 그래프는 다른 논문에서 0가 구리 나노와이어를 합성하였을 때 확인되는 피크를 보여줍니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제가 합성한 구리 나노와이어는 0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PDA를 코팅시킨 뒤에도 동일한 피크가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구리의 물성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전까지는 합성한 물질의 물성 분석이었다면 다음은 이산화탄소 환원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구리 나노와이어를 촉매로 사용한 총 3번의 실험 결과로 왼쪽부터 1차, 2차, 3차를 나열하였습니다. 전압을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1 볼티지를 주었을 때 각각 흐른 전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석한 기체 생성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기기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자량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분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러데이 이피션시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전압이 감소함에 따라 수소, 에틸렌의 양이 감소하고 일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3번의 실험 모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적으로 패러데이 이피션시는 100%를 나타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해질에 녹아있는 생성물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PDA로 코팅한 구리 나노와이어에 대한 이산화탄소 환원 실험 결과입니다. PDA를 사용한 다른 논문에서 마이너스 1.54, 마이너스 2.1 볼티지를 사용하여 이를 똑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전류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석한 기체 생성물입니다. 패러데이 이피션시로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기체 생성물은 수소 기체만 확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러데이 이피션시가 100%를 상회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전해질에 녹아있는 여타 다른 생성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DA가 너무 많이 올라가 구리 촉매에 이산화탄소가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도파민의 양을 반절 줄이고 3시간으로 쉐이킹 시간을 줄인 다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7 볼티지 전압하에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예상되던 실험 결과는 PDA를 사용함으로써 탄화수소 중 특히 에틸렌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코팅시킨 유기물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이산화탄소가 촉매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결 방안은 더 적은 도파민을 사용하고 쉐이킹 시간을 더 줄임으로써 코팅되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균일하지 않는 도파민의 코팅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앞서 보여드린 제가 합성한 PDA를 코팅시킨 구리 나노와이어 샘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리 나노와이어 겉면에 PDA는 확인되지만 그 양상이 균일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획하지 못하게 하고 중간체를 안정화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투과 전자현미경법인 TEM 이미지를 통해 코팅된 PDA의 두께를 확인하고 균일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용한 구리 나노와이어에 도파민을 코팅하는 원팟 스킴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압력에 따른 CO2 흡착 정보를 파악하여 합성된 촉매가 이산화탄소를 잘 포획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